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날 딱히 싸운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투 하나, 살짝 찌푸린 표정 하나가 밤새 머릿속에서 재생되면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는 그냥 넘기라고 하는데 나만 유독 못 넘기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자주 반복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그대로 빨아들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은 이 현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연구해 왔는데요. 지금부터 그 원리와 나를 지키는 실전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인 연구부터 살펴보죠. 1990년대 초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유독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묶어서 매우 예민한 사람, 줄여서 HSP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론 박사의 추정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 정도가 이런 기질을 타고난다고 하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아론 박사는 이 기질을 4글자로 정리했는데 정보를 깊게 처리하고 쉽게 과부하가 오고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고 미세한 자극까지 감지한다는 4가지 특징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히 예민한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가 실제로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신경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 뒤에 숨은 신경학적 배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1996년 이탈리아 연구진은 원숭이를 관찰하다가 아주 특이한 신경세포를 발견해요.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을 때 반응하는 뇌세포가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집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똑같이 반응하는 걸 본 거죠. 이 세포에 거울 뉴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후 인간의 뇌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거울 뉴런이 활발한 사람은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기만 해도 뇌 속에서 마치 자기가 그 상황을 겪는 것처럼 반응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르코 이아코보니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지켜보기만 한 참가자의 뇌에서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과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예민한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자기 몸에 복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개념을 더 얹으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1993년 심리학자 일레인 하트필드와 동료들이 정리한 감정 전염이라는 이론인데요. 사람은 대화하는 동안 상대의 표정과 말투와 자세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고 그 모방 행동이 결국 실제 감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내면 나도 모르게 표정과 호흡이 그 사람과 비슷해지고 결국 그 감정이 진짜 내 감정처럼 자리 잡아버리는 거죠. 이 2가지 메커니즘, 거울 뉴런과 감정 전염이 유독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이 바로 HSP입니다. 부장님의 짜증, 친구의 우울함, 심지어 옆 테이블에서 다투는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예민한 사람의 뇌는 자동으로 흡수해서 처리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흡수 작업이 의지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뇌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벌어지는 일이라서요. 그렇다면 이걸 심리적 경계라는 개념으로 다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와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는 심리적인 경계선이 있는데 HSP는 이 경계선이 유독 얇고 투과성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미세한 부정적 신호들이 얇은 경계선을 그냥 뚫고 들어와서 내 감정처럼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문이 너무 활짝 열려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족 사이에서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별일 아니라는 듯 한숨을 한 번 내쉬어도 예민한 자녀는 그 한숨의 무게를 몇 시간 동안 곱씹으며 괜히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되짚어보게 됩니다. 정작 부모님은 그 한숨을 이미 잊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자녀 혼자만 감정의 잔상을 온종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니 이런 비대칭이 반복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은 직장에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회의 중에 상사가 살짝 언성을 높이면 정작 혼나는 사람은 옆자리 동료인데도 예민한 사람은 자기 심장이 먼저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 괜히 위축되고 다음날 출근길부터 벌써 긴장하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실제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남의 상황을 대신 흡수한 결과라는 걸 본인조차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공감과 감정 융합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상태지만 감정 융합은 상대의 감정이 곧 내 감정이 되어버려서 둘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공감까지만 가야 하는데 경계가 얇은 사람은 자꾸 융합 단계까지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관계 하나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 반복되면 공감 피로라는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찰스 피글리 교수가 1995년에 정리한 이 개념은 원래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됐는데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지나치게 오래 흡수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힘이 남지 않아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직업과 상관없이 일상 속 모든 관계에서 이 공감 피로를 조금씩 누적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 문을 어떻게 닫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전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은 1초 시각화 기법입니다. 복잡한 자리에 들어서기 직전이나 기가 빨리는 대화가 시작되려는 순간 딱 1초만 내 몸 전체를 감싸는 투명한 유리돔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 돔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다정한 말과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 통과시키지만 상대의 짜증이나 비난, 부정적인 기운은 돔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사라진다고 그리는 겁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마음속으로 저건 저 사람의 감정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심리적인 안전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이 그저 유치한 상상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인지행동치료에서 오래전부터 활용해온 거리두기 기법과 원리가 같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참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누구의 것인지 뇌가 명확히 구분하도록 시각적인 신호를 줘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낮춰주는 방식이거든요. 짧은 상상 하나가 실제로 뇌의 경보 시스템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호흡을 살짝 더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유리돔을 그리면서 동시에 숨을 코로 천천히 4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6번에 걸쳐 내뱉어보세요.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만드는 이 방식은 자율신경계 중에서 긴장을 낮춰주는 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시각화와 함께 쓰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정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몸으로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훅 밀려온다고 느껴지는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나 손끝의 온도처럼 아주 구체적인 신체 감각에 잠깐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의 주의가 타인의 감정에서 내 몸의 감각으로 잠깐 옮겨가면서 자동으로 흡수되던 흐름이 한번 끊어지는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는 만나고 난 뒤 회복 시간을 미리 확보해두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난 뒤에 혼자 정리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시간을 죄책감 없이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만남에서의 소진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약속 뒤에 바로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최소 3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두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말로 경계를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쏟아낼 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처럼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뒤섞는 화법 대신 네가 좀 많이 답답한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처럼 주어를 명확히 나누는 화법을 써보세요. 이 작은 문장 하나가 상대의 감정과 내 생각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어막을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면 정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여유조차 남지 않게 되거든요. 방어막은 관계를 막는 벽이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여기에 자기 연민이라는 태도를 더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힘든 순간에 자신을 탓하기보다 마치 지친 친구를 대하듯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회복력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고 유독 지쳤다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대신 오늘 참 애썼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예민함 자체를 결함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론 박사의 연구에서도 이 기질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읽어내고 섬세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강력한 장점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함께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 예민함을 다룰 도구가 없으면 쉽게 소진되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그 도구를 하나씩 채워가시면 됩니다. 이걸 하루치 에너지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정해진 만큼의 에너지가 지갑에 담겨 있다고 상상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감정을 흡수할 때마다 그 예산에서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라는 틀로 보면 소중한 사람에게 쓸 예산을 남겨두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쉽게 지치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남들보다 더 정교하게 세상을 읽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정교함이 무방비로 열려 있으면 쉽게 소진될 수밖에 없으니 유리돔을 그리는 상상 하나로 그 문을 살짝 닫아두는 연습을 시작해보시죠. 오늘 나가시기 전에 딱 1초만 자신만의 투명한 방어막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상상이 하루의 피로를 꽤 많이 줄여줄 겁니다. 이 방법을 직접 써보신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경험이 큰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예민함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잘 다루기만 하면 되는 재능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